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청구와 병합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불법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유책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액수의 절반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이전에는 간통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경우 간통 고소 및 처벌을 위해서는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는 반드시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활용되는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은 이메일, SNS 사용 내역 등입니다. 만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해, 어제 스킨십이 좋았다는 등 연인 관계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 배우자의 통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무단으로 이메일에 접근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까지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상태에서 소장을 접수하지만 휴대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허락을 받아 통신사에 휴대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휴대전화번호 이외에도 차량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아는 경우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